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오늘은 새해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2022년 플래너는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서식을 사용할 거예요. 데일리와 프리노트를 아예 없애고 계획을 위한 페이지들을 추가했어요. 각각의 페이지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캘린더의 뒷페이지에 테이블 캘린더를 추가했고 루틴을 적는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보드와 카드 페이지가 한 장씩 들어있어요. 마지막 위클리에서 한 장을 넘기면 새해 목표를 적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은 2023년을 위한 페이지예요. 캘린더에서 먼슬리나 위클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2022를 누르면 캘린더로 돌아옵니다. 먼슬리에서 위클리로 이동할 수 있고 위클리끼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달력 윗부분을 누르면 먼슬리로 돌아와요. 2023을 누르면 맨 뒷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통 인덱스를 통해 쉽게 먼슬리로 이동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보드로 이동하고 먼슬리와 위클리에서 제목 부분을 누르면 루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들은 개요에 추가해 놓을 수 있는데요. 설정을 누르고 개요의 이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돼요. 페이지의 제목을 써서 추가해주면 개요 탭에서 페이지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래너를 작성해 볼까요? 저는 맨 먼저 새해 목표를 적어 볼 거예요. 새해 목표 페이지가 맨 뒤에 있는데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는지 생각하면서 목표를 적기 위해 이렇게 배치했어요. 기본 사진을 넣어두긴 했지만 나만의 사진으로 바꿔 넣으면 더 좋아요. 목표는 5칸을 모두 채우지 않고 3개만 적어줄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목표가 생길 테니까요. 올해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하고 운동은 잘 못해도 체력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카드를 채워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무 노트나 하나 꺼내서 내가 올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볼게요. 하고 싶은 일이 막상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큰 카테고리를 먼저 적어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매달 새로운 경험을 5가지 하는 게 목표예요. 저의 시간들을 더 재밌게 채워보려고요.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요새는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어요.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하고 건강검진도 할 거예요. 2022년 기념으로 2022만원 모으기와 이사하기. 동료쌤들과 스터디도 할 거예요. 잠시 쉬었던 리얼 클래스도 다시 열심히 하고 개인 공부도 따로 할 거예요. 노래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업로드 계획은 여러분 몰래 노션으로 세울 겁니다. 작년에 시작한 독서 글짓기 모임은 계속하고 새로 영화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해보지 않은 공부도 하고 싶어요. 올해는 주변 사람들의 생일도 더 잘 챙길 거예요. 안 해본 취미생활들도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금이 굿즈 만들기가 가장 기대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쓸게요. 적은 것들을 프로젝트, 루틴, 할 일로 구분해 볼 거예요.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루틴은 일상에 녹여낼 일, 단기적인 할 일로 나눕니다. 돈 모으기, 이사 준비, 스터디는 프로젝트, 매일이나 매주 조금씩 하는 일들은 루틴, 레슨 시작 같은 건 할 일, 다른 할 일들도 하나하나 분류해 줍니다. 분류마다 다르게 계획할 거예요. 플래너를 스플릿 뷰로 열고 두 화면을 함께 보면서 프로젝트로 표지한 할 일들을 카드에 적습니다. 맨 위에는 제목을 적어요. 여기에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제목들을 먼저 쭉 써줍니다. 현재 템플릿 추가를 눌러서 여러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오늘 모두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1년의 계획을 하루 안에 다 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히
특히 하반기의 계획은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두고 천천히 세워나가도 됩니다. 이 공간은 자유롭게 채우는 칸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목표를 정했는지 적어주어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의식이 흐려질 때 읽어보면 다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적어보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은 방법이에요. 계획은 다 못해도 기간은 꼭 표시합니다. 1년 중 대략 언제쯤 실행할지 표시해요. 하반기의 계획은 천천히 완성할 거고요. 가까운 계획은 지금 좀 더 상세히 세울 겁니다. 1월부터 당장 시작할 일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리뷰 칸에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목표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칸을 마저 채워주었어요. 앞으로 남은 부분들을 천천히 더 채워나갈 거예요. 이 도형은 프로젝트 보드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고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카테고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카드를 이렇게 끝냈어요. 똑같은 파일을 스플릿 뷰로 열고 한쪽에는 프로젝트 보드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카드를 보면서 제목을 하나씩 적어줍니다. 한 칸 한 칸 새로운 텍스트 상자로 써주었어요. 올가미 도구로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기간을 표시해 줄 겁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직선으로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깔끔한 화살표를 그려줄 수 있어요. 세부 계획을 작게 써주어도 좋아요. 하나씩 기간을 표시하다 보면 대략적인 1년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요. 상태 칸에는 진행 상황을 적어주면 됩니다. 아래 칸에는 장기 계획이 아니거나 아직 프로젝트로 계획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일들을 써줄 거예요. 레슨 같은 건 상담을 해봐야 이후의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프로젝트로 보긴 어려워요. 그 외에 아까 할 일로 분류했던 것들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프로젝트 보드를 완성하면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한 달을 새로 한 줄로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먼슬리를 쓸 때도 유용합니다. 한 달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표를 보면서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보드의 작성도 마쳤어요. 이제 앞으로 한 장 넘겨 루틴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프로젝트와 할 일은 계획을 마쳤고 루틴만 남았습니다. 루틴은 연, 월, 주, 일별로 작성할 수 있어요. 매년 하는 일과 매월 하는 일, 매주 하는 일과 매일 하는 일을 모두 적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빈칸에는 제가 구독 중인 서비스들을 적어보았고 특정 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을 적었어요. 잊어버리기 쉬운 소모품 교체나 자동이체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적어두면 됩니다. 먼슬리 루틴은 사실 일자보다 요일이 의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왼쪽에는 정확히 그 날짜에 하는 루틴을, 오른쪽엔 그 무렵쯤 하는 일들을 적어주었어요. 위클리 루틴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할 일은 맨 윗칸에 적었고 요일을 정해두고 하는 일은 각 요일 칸에 써줍니다. 마지막은 데일리 루틴입니다. 시간대별로 나눠 루틴을 적었습니다. 물 마시기나 스트레칭, 리얼 클래스 듣기 같은 목표들은 이렇게 루틴 페이지에 적어 관리할 수 있어요. 먼슬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여길 눌러 캘린더 페이지로 와서 뒤로 한 장 넘겨 1월의 기념일을 확인합니다. 루틴 페이지에서 1월에 고정할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달 하는 일들도 체크합니다. 스플릿 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보드도 열어서 1월에 하기로 마음먹은 일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위클리를 작성할 땐 위클리 루틴과 데일리 루틴을 함께 확인하면서
주간 계획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23년 페이지는 아마 지금은 별로 활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에 해야 할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단히 적어두면 내년의 계획도 한층 쉬워지겠죠? 이렇게 플래너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원하는 분들은 영상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1년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